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통치체제 정비에 이어서 중앙하고 지방제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군사제도에서부터 이제 교육에 관련된 거, 교육하고 이제 관리가 되는 방법 또는 이제 그 과정들을 좀 같이 살펴볼까 이제 합니다. 자, 이제 먼저 군사조직 같은 경우는 일단 군대 가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영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났을 때는 조금 연장할 수가 있고 대학원 가면 또 연장할 수가 있어. 석사, 박사까지. 그러니까 최장 연장을 하면 23, 4, 5, 6, 7, 한 7, 8까지는 연장이 가능해. 근데 이제 결국엔 가야 되지. 네,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때는 언제 가냐면 16살 때부터 60세까지 이제 군 생활을 합니다. 물론 계속 군대에서만 복역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농사철에는 당연히 집에 가서 해야 되고, 군대에서 이제 농한기 때 이제 훈련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면 당연히 끌려가야 되겠지, 언제든. 그리고 지금 이제 군대 가면 군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잖아. 이때는 다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됐어. 굉장한 부담이었겠지. 자, 어쨌든. 자, 대상을 보면 16에서 60세가 이제 얘네가 대상이고, 남자들만 가겠죠, 당연히. 양인의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양인. 조선시대는, 무슨 양반, 무슨 천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조선시대는 크게 보면, 이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야. 그러니까 법에 명시된 걸로는 양인하고 천인밖에 없어. 천민이라고 할게. 이렇게 천인밖에 없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천인 같은 경우는 노비들, 또는 뭐,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백정, 그러니까 고려시대 백정은 그냥 농민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조선시대 백정은 이제 도살업 하는 사람이야. 도살업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민이라 그랬고 크게 보면 양민이야. 근데 그건 이제 법에 명시된 거고 실제 사회 운영에선 실제로는 여기 양인이 또 이렇게 세 개로 갈려서 양반이라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에는 이제 중인이라는 계급이 있어. 중인. 이제 고려시대도 사실은 있는데 이 교과서가 사회 파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상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농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민 안에는 뭐 농민, 그 다음에 물건 파는 상민, 그다음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면 노비 빼고 얘네들 다 군대 가는 거야. 군대 가는 거. 실제적으로 안 가는 애들이 많겠지. 자, 이제 종류를 보면 그냥 현역 군인이 있어. 현역 군인, 그 정군이라 그래. 현역 군인이고 얘네들 가면 아까 얘기했잖아. 먹을 걸 가지고 가야 되고 옷도 가져가야 되고 무기도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 먹고 살아? 여기 집. 이제 남자들이 끌려가면 물론 농한기 때만 이제 훈련을 하지만 이제 국가 위기 상황에는 그냥 다 끌려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 얘네들을 농사 져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보조해주는 애들이 생겨. 그걸 보인이라 그래. 보인. 얘네가 대신 얘네 것까지 농사를 져서 비용을 부담해 주는 거야. 비용, 이제 먹고 살으라고. 통상 어떻게 되냐면 정군 1명에 보인 2명이 배정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면 돼. 정군 1명에 보인 2명. 얘를 다른 말로 이제 봉족이라고 돼.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면제되는 애들이 있어. 지금도 면제되는 애들이 있어. 이제 니네 체력 훈련 신검이라는 걸 받아. 이제 군대 지금도 그 시스템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병무청 가가지고 이제 신검을 받으면 너 몇 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1급 나왔거든. 1급 나오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끌려가는 거야. 나 전방에 있었는데, 하여튼 얘네도 면제되는 게 있어. 근데 급이 되게 낮은 애들은 얘 군대 가기 좀 불편하겠는데, 그럼 이제 거의 면제되잖아. 또는 뭐 이제 방위산업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반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면제되고 또 하나는 배를 타면 돼. 배 타면 면제됩니다. 근데 엄청 힘들어. 그냥 배 안에서 3년을 지내야 되거든. 엄청 힘들어. 자, 아무튼 여기 면제되는 애들이 현직 관리들은 면제돼. 아까 얘기했지. 대학생들 면제된다고. 현재에도 학생들. 여기도 현직 관리들은 면제되고 또 하나 학생은 면제돼 있대. 우리랑 똑같은 거지. 학생 면제되는데 이때 이제 학교라는 것은 이제 서원이라고 있고 이제 향교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학교에 몇 살 때까지 그냥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양반의 자녀들이겠지. 걔네들은 60세까지도 학교에 이름을 올려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니네 대학을 가잖아. 그럼 대학도 대부분 4년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한단 말이야. 일반 대학 같은 경우 전문대는 2, 3년이고. 근데 4년을 다니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과목 수강자라고 하고도 있고. 근데 졸업을 끝까지 안 하는 거야. 애들이 계속 그냥 그 졸업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있는데 그걸 다 안 채우고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야. 취업 될 때까지. 요즘엔 이제 그런 풍토들이 좀 있단 말이야. 똑같은 거지. 왜냐면 대학교 안에서의 그런 보호받는 게 있어. 학생으로서. 근데 이때는 전혀 없는 거야.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러니까 얘네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군대 안 가는 거잖아. 그것처럼 계속 자기 이름을 학교에다가 그 명부에다가 계속 기록해 놓는 거지. 놔두는 거지. 향리들 안 갑니다. 자, 특수군으로는 누가 있냐면 종친, 그러니까 왕의 종친들이야. 왕의 종친들은 똑같은 데 보낼 수 없잖아. 이때 신분 사회니까. 그래서 특수군대 보내. 그 다음에 고위 관리의 자제들도 지금하고 똑같죠. 특수부대를 보내는데 특수부대 이름이 갑사, 내금이, 별십이라고 있다라는 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뭐 한 요 정도 하고 정군하고 보인이 있다라는 거. 면제되는 정도? 다 중요한가?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거지. 중앙군, 지방군이야. 자, 중앙의 이제 군대는 지금도 수도방위대라든가 좀 특별한 군인들이 있단 말이야. 또 왕을 경호하는 애들도 있고, 지금도 좀 나눠져 있어. 뭐 전방, 뭐 후방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특수군, 뭐 특수부대 뭐 이런 다 나눠져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야. 조선시대도 일단 중앙에 있는 군대가 5위라고 있었어. 그 고려시대도 2군 6위라고 있었잖아. 2군 6위. 여기도 이제 5위로 하나로 통합된 거야. 5위. 이건 써놨어. 5개의 위는 안중에. 다 위로 끝나지. 의흥이, 용양이, 후분이, 충자위, 충무위. 안중에. 그냥 5위는 조선시대 전기의 중앙 군사 조직이다라고 알면 돼. 당연히 얘네들은 서울에 중앙군이니까 궁궐하고 한성을 방어하는, 한성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 수도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방어하는 애들이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조선시대를 시대 구분을 할 때 저번에 개요에서 얘기한 것처럼 15세기, 16, 17, 18 물론 이렇게 이제 짜잘하게 나누기도 하는데 조선시대 가장 크게 나누면 조선 전기가 있고 조선 후기가 있어. 근데 여기를 나누는 기점이 필요하잖아. 이걸 쫙 나누는 기점.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이야. 줄여서 임난이라 그래. 여기도 임난이라 그랬잖아. 임진왜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으로 얘기를 해볼까? 집이 불타버렸어. 집이 완전히 다 불타가지고 마을 다 불타버린 거야. 집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냥 완전 하나도, 뭐 홍수 좀 태풍 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집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완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럼 집을 다시 지어야 되잖아.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다시 지어야 된단 말이야.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그래. 조선 전기까지 유지됐던 시스템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완전 박살난 거예요. 개박살나서 조선 후기 때는 시스템이 완전 바뀌어 있어. 군사 조직도 마찬가지야. 통치 체제도 그렇고 완전 바뀌어. 이제 그거는 다음에 배우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 의정부 6조 뭐 블라블라블라 배웠잖아요. 승정원이라든지. 근데 새로운 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 비변사라는 게 이제 기구가 생겨나면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야. 이때도 그런 거야. 그래서 군대도 바뀌는 거야. 5위였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 5군영으로 바뀌어. 5군영. 근데 그 계기는 뭐냐?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 줄여서 임난이라 그래. 그다음에 임진왜란하고 정묘 병자호란까지 해서 양난이라 그래. 두 가지의 큰 난. 조선시대에 있었던 큰 난이다. 자, 다 17세기 때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5군영 같은 경우는 중요해. 5군영은 5개의 군대를 좀 알아야 돼. 5위 같은 경우는 몰라도 돼. 뭐 의흥이, 용양이 굳이 안다면 그냥 요 정도만 그냥 몰라도 돼. 근데 얘는 나온단 말이야. 얘는 나와. 심지어 어렵게 나오면은 누구 시대 때 어떤 걸 설치했는지 나온단 말이야. 되게 어려워. 자, 5군영 같은 경우는 5개가 있어. 제일 핵심이 훈련도감이야.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유영 이렇게 있어.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유영 있어. 난 이렇게 했어. 앞 글자만 해서 되게 유치하지. 훈남, 잘생긴 이런 훈이잖아. 그래서 잘생긴 고기, 훈어, 총 이게 뭐든 올 있잖아. 총 수금해야지. 잘생긴 고기를 총 수금해야지. 그래서 훈어 총수금. 난 이렇게 외웠었거든. 훈어 총수금. 되게 유치한데. 자, 넘어갈게요. 5군영이고. 자, 지방에도 당연히 군대가 있겠지. 지방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육군, 수군 나눠져 있잖아. 해군으로 나눠져 있는 거. 지금 이제 공군까지도 있지만 그것처럼 육군, 수군이 있고 육군을 통치하는, 육군을 지휘하는, 통솔하는 사람을 병마절도사라 그래. 병마절도사. 고려시대로 가볼게요. 고려시대에서 이제 양계 있잖아요. 동계, 북계를 통치했던 애들, 그 지방관을 병마사라 그랬어. 병마사. 그 다음 일반 오도를 행정을 담당하는 애를 안찰사라 그랬고, 병마사. 이름 비슷하잖아요. 병마사. 절도만 붙은 거야. 이 절도사라는 게 사실은 중국에 있었던 거야. 중국의 송나라 좀 전 5대 식국 때, 뭐 당나라. 따온 거겠지. 병마절도사고 수군은 당연히 수군절도사라고 불러. 수군.
수군 절도.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순신이 삼도라고 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다 아우르는 수군 통제사라고 했었잖아. 라는 게 있어. 아무튼 그 임진왜란 하면 더 얘기를 해줄게. 그 다음에 육군, 수군 요거를 이제 영진군이라 그래요. 영진군 진짜가 들어가면은 그런 마을이라 그랬잖아요. 약간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 영진군이라 그랬어요. 이때 지방군을 얘네들 합해서. 이 외에도 잡새군이라고 했어요. 예비군이야. 예비군 이제 큰일 났을 때, 인원이 부족했을 때,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잡새군은 그때만 이제 끌려오는 거야. 대부분 신량역천하고 공사노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사노비는 공노비,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비, 그 다음에 사노비 합성어인데, 사노비는 개인이 데리고 있는 노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노비고, 신량역천은 뭐냐면, 이때는 얘기했듯이 양인이잖아. 양인이야. 양인인데 얘네들이 하는 일 또는 직업 또는 뭐라고 해야 돼? 직업, 신분이라고 그냥 직업이라고. 직업에 따라서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때 뭐 봉수군이라든가 수군, 그 노젓는 명량에 보면 역사 동아리 하는 애들 이제 보겠지만, 명량에 보면 수군 노젓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없으면 어떻게 임진왜란 때 이겼겠냐. 그런 수군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천한 역이라는 건 일이야.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양인의 양자거든. 그러니까 좀 새로 구분해서 따로 구분한 거야. 신량역천. 그러니까 좀 차별받았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차별받는 애들 여기 이제 소속돼 있고, 그다음 노비들 소속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비급이지, 노비급. 하지만 신분으로는 천민은 아닌 거야. 천한 일을 하는 애들이야. 자, 넘어가고 요것도 역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이제 바뀌는 거야. 소고군으로 조선 후기 때 이제 바뀐다라는 거. 소고군에는 양반들하고 노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 자, 야, 그러면 생각해 보자. 여기 같은 부대에 양반도 있고 노비도 있어. 그럼 걔네가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양반들이 같이 받고 싶어 할까? 동네도 서로 다 조선시대는 다른 동네 살았단 말이야. 그 양반들이 막 지나가면 노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양인들이라고 하는 뭐 농민이라든지 얘네들 다 인사하고 이런 대접을 받는 애들은 같이 훈련을 받아? 별로 기분 안 좋겠지. 그래서 양반들이 나중에는 여기 탈퇴를 하는 일이 벌어져.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 자, 다시 복습할게. 중앙군 같은 경우는 5위가 있어.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 5군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방군에는 육군, 수군, 잡새군으로 나눠 있는데, 이 얘네들은 이제 영진군이라 그러고, 조선 후기에 가면 속오군이라 그래. 예전에 선생님들은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 물론 이렇게 쉽게 안 났지. 자, 그 다음에 관리 선발제도에 이제 관리가 되는 걸 이제 배울 건데, 자,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이건 관리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겠지. 시험인데 그 전에 앞서서 학교를 다니고 배워야 시험을 보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잠깐 언급을 했어. 학교에 대해서. 맨 처음 태어나서 다니는 학교가, 지금 우리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지만 이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그냥 서당이야, 서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그래서 서당이 있었고, 서당에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의 이제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서울에는 사부학당, 동서남 중 이렇게 있었어. 원래는 태종 때 5개 학교가 있었는데 북쪽까지. 근데 북을 없애버리고 동서남중으로 돼 있는 게 사부학당, 서울에 있는 거고, 지방에는 향교라고 있었어. 향교라고 있었다. 그 학교에 이제 다니는 애들이 이제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속과라 그래. 속과에 합격하면 그 패를 줘. 합격증. 백색으로 된 거를 주고, 이건 예비시험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예비시험.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면 생원진사가 됩니다. 생원진사, 이렇게. 생원과 진사과인데, 생원은 뭐가 되냐면, 이제 시험에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지. 생원은 유교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시대 봤을 때, 그 유교에 관련된 거, 국자감에서도 그렇고, 고려시대 시험에서는 명경과 제술과라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명경과는 유교에 관련된 거고, 제술과는 문학에 관련된 거야. 똑같아. 근데 이름만 좀 바뀐 거야. 조선시대는 생원과 진사과라고 있어. 생원은 유생들 생각하면 돼. 유교 시험이고, 진사는 문학 작품 하는 거야. 문학 작품. 그래서 문학. 근데 여기서 인기 있는 거는 생원이야. 생원. 고려시대랑은 좀 달라. 고려시대는 유교보다는 문학 작품이 더 인기가 많다 그랬어. 그래서 김부식이가 글을 잘 쓰고 이때 특히나 더 시가 유명하다 그랬잖아. 정지상에 대한 질투가 있었잖아. 물론 김부식이가 산문은 잘 쓰지만 시에서 약했단 말이야. 정지상은 시를 잘 썼고. 그 정도로 문학 작품이 더 인기가 있었고 인정을 받았지만, 조선시대 가면 완전 달라. 조선시대는 고려 말 공민왕이 세운 성균관에서는 오직 유학만 가르친 거야. 오직 온리 유학인 거야. 그래서 이때는 유교 시험이 더 쳐졌어. 유교. 아무튼 생원, 진사 시험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 자, 여기 합격하면 이제 뭐 하냐면 세 군데로 진출할 수가 있어. 세 군데. 첫 번째는 대학교 갈 수 있어. 성균관이야. 성균관도
생원 100명, 진사 100명 이렇게 있어. 대학교 안에도 과가 있잖아. 그렇죠? 생원과 진사과에서 100명씩 있는 거야. 자,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하급 관리로도 진출할 수 있어. 속과 합격하면 하급 관리. 근데 고위 관리는 못 가는 거야. 고위 관리로 가려면 여기 대과라는 시험을 한 번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 이건 그냥 수능 시험이라고 보면 돼. 왜냐면 대학가잖아. 수능 시험이야. 수능 시험. 그다음에 이 대과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취업 시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공무원 시험이라고 봐도 되고 뭐 대과야. 자, 대과 같은 경우 합격을 하잖아. 그러면 홍색 패를 주는 거야. 합격증 주고 여기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33명밖에 안 돼. 이거 엄청난 시험이야. 그리고 시험이 여기 나왔지만 식년시라고 해서 3년에 한 번밖에 안 봐. 정기적인 시험은. 지금 우리가 수능 매년 보잖아. 오늘도 지금 이거 촬영하는 날이 9월, 오늘 16일인가? 그래. 그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 엄청 중요해. 9월달 또는 6월달 이렇게 있단 말이야. 하여튼 이렇고. 자, 수시 특별시험. 일단 이거 넘어갈게. 자, 대과 같은 경우도 속과도 사실 시험이 또 짜게져 있어. 종류가 되게 많아. 그냥 우리처럼 한 번에 딱 보는 게 아니야.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몇 번에 나눠서 본단 말이야. 지금도 공무원 시험을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도 1차 시험으로 이렇게 필기를 보고 그다음에 2차가 면접인가 있어. 여기 시험도 그렇단 말이야. 여기도 그래서 대과 시험이 초시, 복시, 전시로 나눠. 물론 초시 안에서도 초시 안에서도 초장, 중장, 초장, 중장, 종장 요렇게도 또 나뉜단 말이야. 시험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 아무튼 이 초시 시험에서 240명을 뽑아. 240명. 일단 1차 시험이라고 보면 돼. 자, 여기 240명을 뽑고 이제 복시에서는 240명 중에 33명만 뽑는 거야. 여기서 사실 끝이지. 근데 전시도 굉장히 중요해. 이게 사법연수원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사법시험이 있을 땐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나 사법고시 다 합격했어. 끝이 아니야. 이제 사법연수원 가서 2년 동안 다니면서 거기서 또 자체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 등급에 따라서 검사로 갈지 이제 검사 판사로 가는 방법하고 또 이제 시험 점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변호사로 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것처럼 여기서도 등급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33명의 등급을 매기는 시험을 또 봐. 전시. 이건 이제 왕이 주최해서 보는 거야. 그 갑을병으로 나눠. 여기 등급에서 갑이 이제 3명, 을이 7명, 나머지 병이 23명. 갑과 을과 병과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이거에 따라서 자기가 진출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야. 엄청 중요한 시험이야. 자, 요렇게 되게 복잡하게 좀 이루어져 있어. 이제 시험, 이게 과거제야. 자, 과거제는 3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을 식년시라 그래. 이게 정기적인 시험이야. 근데 그 외에도 부정기적인 시험이라고 해서 수시로 특별 시험이 있어. 수시 이렇게 왕이 기분 좋은 날, 이런 거. 왕자가 이제 세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 날이라거나 아니면 왕이 공자를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게 있어. 문묘라고 하는데 그거를 문묘제례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날 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사가 있으면 그때 또 시험을 봐. 그다음 제주도에서 귤이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 귤을 이렇게 진상을 하잖아. 그럼 귤이 왔네. 그래서 성균관 대상으로 또 시험을 갑자기 치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수시 특별 시험이야. 수시 특별 시험은 별시, 알성시, 아까 얘기한 거 막 이런 거에 들어가. 수시 특별 시험. 그거까지 몰라도 되고. 자, 이 시험은 천인을 제외한 여기 노비들 있잖아. 천인을 제외한 모든 양면을 다 볼 수가 있어. 특별한 제외한 특별한 천인 제외, 특별한 제외는 없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 천인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양인이면 다 볼 수 있는데 예외 사항을 뒀다. 뭐냐면 탐관오리의 아들은 못 봐. 그 오리 중에 썩은 오리들 있잖아.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방관인데 막 불법으로 다 헤쳐먹는 애들 있지. 걔네들은 그냥 걔네대로만 우리는 지금 이거 연좌제라 그러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범죄를 누가 저질렀어. 그러면 그냥 걔만 법적으로 처벌하고 끝나잖아. 근데 이때는 그 아들까지 피해를 받는 거야. 물론 지금도 그렇지. 누구의 자녀 이러면 안 되지만 아무튼 탐관오리의 아들은 예외야. 시험을 못 봐. 그러니까 아빠가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다음에 재혼한 여성의 아들 또는 손자도 시험을 못 봐. 야, 이렇게 되면은 엄마들이 재혼을 하겠니? 못 하겠지. 과부된 사람들도 되게 혼자 외롭지만 혼자 살아가기 힘들지만 재혼을 못 한단 말이야. 자녀를 위해서 또는 손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 그다음 서얼들. 홍길동 같은 애들이 있어. 서얼들, 서자, 얼자 합한말이라 그랬어. 얘네들은 과거 시험을 못 봅니다. 자, 이제 그거 이제 제일 큰 시험이 문과였어. 문과 이순신 아저씨도 떨어졌던 문과. 그래서 이제 이순신 아저씨가 본 게 무과란 말이야. 무과는 28명을 뽑아. 시험은 대략 좀 비슷하게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도 잡과 있어. 이때는 좀 작과였어. 의사나 법조인 이런 거. 의과, 율과 이런 애들. 의과. 그래서 그다음 역이라고 이제 지금의 달력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천문학 이런 거 보는 애들. 그다음 이런 애들은 기술관인데 따로 국가에서 시험을 하긴 하지만 각 부서에서 시험을 진행을 해. 거기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뽑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음서라고 있어. 음서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에도 존재했잖아. 그치? 시험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5품 이상의 관리야? 그럼 그냥 그 음덕을 입어서 그냥 가는 거잖아. 이때는 5품이 아니라 대상이 축소돼. 5품에서 2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줄겠지. 그리고 또는 음서로 들어간 애들은 인정 못 받아. 인정 못 받아.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역사가 좀 진보한 거야, 발전한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는 신분에 의해서 모든 길이 막혔는데 이제는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신분에 상관없이 아빠가 농부라도 내가 관리가 될 수 있고 영의정, 좌의정까지 오를 수 있어. 물론 실제적으로는 힘들어. 왜냐하면 면접을 볼 때 아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그 이력을 쫙 본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 귀족이 없어? 그러면 거의 합격이 불가능하긴 해. 실제는 그래.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경국 대전에 의해서는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 그 외에도 또 관리가 되는 방법이 천거가 있어. 누가 추천해 주는 거야. 추천해 주는 거. 니네도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학교 추천으로 가는 게 있어. 한 명인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고등학교 좀 있는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 그런 추천제가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여기도 3품 이상의 관리가 추천해 주잖아. 물론 하급 관리들이겠지. 대상이 거의 막 생짜 막 학생들만은 아닐 거란 말이야. 걔네들을 추천해 주면 간단한 시험을 치러서 이제 관리가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자, 이제 그 외에도 인사관리제도가 있어. 인사관리제도. 자, 이제 관리가 됐어. 그럼 지방관이 되거나 뭐가 될 거 아니야, 관리가. 그럼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또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제도 시스템을 한번 볼게. 첫 번째로는 상피제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피제 같은 경우는 내가 고향이 울산이야? 그럼 나는 울산으로 발령을 못 받아. 왜냐하면 거기로 가게 되면은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 내 친구들, 내 가족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주고 걔네들 유리하게 움직일 수가,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 그거 막으려고 해서 상피제라는 걸 시행을 했어. 출신 지역으로는 친인척이 임명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자, 서경이라고 있어. 서경은 간쟁, 봉박, 서경 여기야. 그 3사. 조선시대에서는 3사가 한다 그랬지. 사관원, 홍문관, 사헌부가 하는 거야. 그래서 5품 이하의 관리는 이제 동의가 필요한 거야. 사인이 필요한 거야. 걔네들의 사인. 걔네들이 한 번 더 본다는 얘기야.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어. 대통령이 장관에 임명을 한단 말이야. 그럼 너 장관 이게 아니잖아. 걔 된 다음에 청문회라는 걸 열어.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열어서 얘를 막 탈탈 턴단 말이야. 그렇지? 이제 그런 거랑 똑같아. 이제 근무 평가를 해. 이제 이 사람들이 관리된 사람들이 일을 잘 하나 못 하나 관리를 평가하는 건데 1년에 2번 합니다. 1년에 2번. 한 6월하고 12월 달에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상중하로 평가해. 상을 하면은 승진을 하고 중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야. 그다음에 하를 하게 되면은 좌천하게 됩니다.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뭐로 떨어지냐면 내가 관찰사로 나갔는데 관찰사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가 하가 나왔어. 그러면 수령으로 떨어지는 거야. 수령으로. 네, 수령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 경기도를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이잖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그냥 뭐 성남시장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야. 오산시장으로 급이 떨어진다. 라면 돼. 자,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상중하로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시험이 아니라 평가가 있는데 중을 3번을 받잖아. 중을. 그럼 파직돼, 파직. 우리가 지금 이제 군사조직하고 이제 관리선발제도, 그러니까 관리선발제도를 다시 교육제도랑 같이 묶어서 한번 해봤어. 그리고 이 시험들을 우리가 이제 과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간다.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간다라는 말이 관광이야, 관광. 우리도 쓰는 말이잖아, 관광. 그래서 우리도 뭐 보러 가는 거죠. 과거를 보러 간다. 관광에서 광은 빛광자를 쓴 거야. 그래서 빛을 보러 간다. 이런 뜻이야. 관광이라 그랬어. 이때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을 야, 관광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상식의 상식.